옥스퍼드 대학교의 강의실은 매주 열리는 국제 역사와 현대 세계사 강의로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모여 논쟁을 벌이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강의가 옥스퍼드 토론의 백미라고 불리곤 했죠. 오늘도 교수는 학생들에게 난제를 던졌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각국의 역할입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교수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중국인 유학생 리안 가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강단으로 나가 PPT 자료를 띄우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은 중국의 위대한 문화와 정치 체계를 받아들였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충실한 속국 중 하나였죠.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명나라의 책봉을 받으며 외교와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유교적 전통 또한 중국에서 온 것이고요. 리안의 발언에 강의실은 적막해졌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했고 몇몇은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영국인 유학생 에밀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머릿속에서 몇 가지 반박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리안은 이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독립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기술이나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발언에 강의실 곳곳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리안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몇몇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리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안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때 에밀리가 망설이며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수업 시간에 조용히 듣기만 했던 그녀였지만 리안의 발언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에밀리는 지금껏 한국에 대해 깊이 공부한 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직감이 이 주장에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안의 의견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은 한글 같은 고유의 문자 체계를 발명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중국어를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독창적인 언어를 만든 점은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의 발언에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리안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리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글도 결국 중국의 한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독창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에밀리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의 학자들과 세종대왕이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독립적인 체계를 설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문자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의문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둘의 대화를 지켜보며 개입했습니다. 좋습니다. 에밀리의 지적은 흥미롭군요. 중국의 영향 속에서도 한국이 독립적인 길을 걸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 같군요. 리안,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반박할 것이 있나요? 리안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한글은 독특한 체계일지 몰라도 조선시대의 정치 체계와 유교적 이념은 여전히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그들의 문화를 중국에서 수입했고 독립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각자의 시각 차이가 부딪히는 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논쟁의 결말을 짓기보다는 더 많은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대적 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에밀리의 머릿속을 완전히 깨웠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리안의 주장에 대항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한국의 역사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볼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강의는 단순한 수업을 넘어 그녀가 한국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논쟁이 끝난 뒤 강의실 밖으로 나온 에밀리는 강의실에서의 대화를 곱씹으며 여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끌림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소 동아시아 문화에 그리 큰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이 신경 쓰이는 거지? 에밀리는 혼잣말을 하며 강의실 근처의 카페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역사, 한글 창제, 한국의 현대, 경제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며 관련 정보를 읽어나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검색한 내용은 리안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독립성을 지키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켜 온 나라였습니다. 특히 한글의 창제 과정은 그녀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모든 계층이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다니. 에밀리는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야말로 천재적인 지도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왕이라는 권위를 넘어 백성을 생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현대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검색을 이어가며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K-팝,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 역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의 결과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하다니 어떻게 가능했을까? 에밀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에밀리는 학교 게시판에서 흥미로운 공고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옥스퍼드 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지였습니다. 한국으로 교환학생이라니. 공고를 읽던 에밀리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막 한국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참에 이런 기회가 생겼다니. 마치 운명이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게 됐어. 에밀리는 기쁨과 동시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아시아로 떠나는 것이었고, 그녀가 한국에 대해 가진 모든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에밀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은 그야말로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으며 길을 잃을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화물을 찾은 후 곧바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는데 기차 안의 쾌적함과 효율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 인터넷에서 읽었던 게 사실이었구나. 에밀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특히 기차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있는 모습은 그녀가 영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그녀는 교환학생 담당자를 만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자연과 현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학교 곳곳에서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의 대학 생활이 어떨지 더욱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에서 경험할 놀라움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역사와 현대 문화를 직접 느끼며 이 안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에밀리에게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관계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심도 있게 배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근대사 강의에서 다뤄진 내용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강의 주제는 한국의 일제강점기와 경제적 도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는 일본 식민 지배의 고통과 한국전쟁의 참화를 거치며 한국이 어떻게 잿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부흥했는지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고도 성장과 산업화를 통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에밀리는 강의 내용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리아는 왜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던 걸까? 한국이 이렇게 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 그녀는 강의가 끝난 후 교수에게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이런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이런 성장은 단순히 운이나 외부 도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는 에밀리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몇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도력, 국민들의 교육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집단적 협력이 있었죠. 물론 외부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걸 기회로 삼아 여기까지 온 것은 한국 자체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 대화는 에밀리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학교 도서관에 들러 한국의 경제 발전과 현대사에 관한 책을 몇 권 빌려 심야 독서에 빠졌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현지인들과도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고 한국 음식을 즐기며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사건이 그녀의 마음에 잠시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한강 공원에 놀러 간 날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점심시간에 인근 분식점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갑자기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제대로 읽지 못해 다른 음식을 주문해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계산을 하던 주인에게 영어로 문제를 설명하려 했지만 주인은 표정이 굳어졌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냉정한 반응이지? 내가 무례했나? 에밀리는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리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던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봐. 며칠 뒤 한국인 친구 수민이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에밀리는 떡볶이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수민은 에밀리의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가게 아주머니는 그냥 말수가 적으신 분이에요. 무뚝뚝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절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영어로 대답을 못하셔서 더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수민의 말을 들은 에밀리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며 가게 아주머니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산을 마쳤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분이 무례했던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서로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보니 생긴 오해였을 뿐이었어. 다음 날 에밀리는 일부러 그 가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떡볶이를 주문하며 이번엔 자신 있게 한국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볶이 하나랑 순대 주세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음식을 건네며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는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꼭 말이 많거나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는 따뜻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이 사건 이후 에밀리는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가끔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나 의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편견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제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몰랐던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몇 개월은 에밀리에게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몰랐던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에밀리는 서울의 한 작은 전통 찻집에 앉아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에밀리는 교환학생 생활 동안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와 전통적인 면모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었지만 동시에 옛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에게 감동을 준 것은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과 강한 연대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잿더미 속에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배경에는 단순한 정책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희생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야. 단순히 빠른 성장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했는지 알게 된 건 큰 배움이었어. 에밀리는 자신의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어두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하나의 나라가 아닌 배움의 모델로 삼을 거야.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에밀리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거나 조용하게 느껴졌던 한국 사람들 역시 시간이 지나며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친구 수민과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한복 가게에서 한복을 입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웃이 자신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고 당황하고 있었는데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와 친절하게 영어로 길을 설명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나를 도와준 사람의 미소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 순간 그녀는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따뜻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을 떠나는 날, 수민을 비롯한 여러 친구들이 인천공항까지 그녀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수민은 손수 쓴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에밀리, 우리 우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꼭 다시 한국에 놀러와. 편지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에밀리에게 잠시 머무르는 나라였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널 환영할 집이야. 에밀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한국에서 소중한 우정을 쌓았고 자신이 몰랐던 세상을 배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에밀리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이제 나는 한국과 영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 이 나라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어.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영감이 누군가에게도 새로운 시각과 도전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여러분, 에밀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작은 반도국가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사람들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경제 성장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따뜻한 사람들,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에밀리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한국을 새롭게 바라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